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6회 시리즈 중 4편 중에서 2부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의 관계,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법원에서 공소장 사본을 받아 유튜브 설명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특별히 역할이 적어 선임에 실력이 없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판단은 재판장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고 내용적으로도 명령함이 상당하다고 재판장의 결심 판단이 생길 때까지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장에게 호소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여러 관점에서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을 비교하였습니다. 피해자 경제 능력과 역할에 따라 선택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민사소송보다 우선 검사의 기소를 기다리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배상명령이 기각되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주도하지만 배상명령은 검사와 판사가 주도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장 제출, 주장과 증거 제출, 증인신문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 부수하여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소극적 역할만 하게 되지요. 두 번째, 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은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까지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하여도 피고가 돈이 있어야 피해금 회복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배상명령은 검사가 민사재판의 원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신청인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행 절차적 난이도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과 준비서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송달 시 주소 보정을 해야 하며 변론기일 진행, 증인신문 등 절차적 어려움이 많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검사가 민사재판 원고 역할을 수행하므로 송달, 공판, 증인신문 모두 형사재판에서 검사, 판사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공소장 사본을 복사받아 배상명령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에서도 배상명령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 하고 형사재판의 증거 사용도 문서 송부 촉탁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증거 그 자체가 배상명령 신청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의 진행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지요. 처음에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으나 송달, 출석, 형사재판 결과 확인 등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경찰,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한 1심이 선고될 때야 비로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완전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별개 사건이지만 동일한 판사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인은 사실상 형사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거래가 여러 번 있어서 피해 금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할 재산이 존재해서 가압류 재산 보전 필요에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입증함에 형사 증거가 부족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즉 재판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유리한 경우이죠. 넷째로 소송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인들을 신용불량자 또는 재산이 없는 자로 벌을 주기 위해서, 즉 괘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각하될 것이 명백해도 배상명령 신청하면 피해자로서 이익이 많기 때문이죠. 단순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증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고 법원은 재판 기일을 통지해줄 의무가 없으며 판사도 출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배상명령 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법원은 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판사는 배상명령 신청 사건의 당사자로서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므로 사실상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상황 설명도 가능합니다. 판사도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려고 최소한 불리한 재판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지요?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고 사건의 법원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명, 법원명, 신청인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그리고 배상 청구 금액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우선 법원 민원실에 가서 공소장 사본을 복사 신청하십시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즉 벌금을 부용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서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사를 해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는 판사 허가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허가를 해줍니다. 판사 허가 기일이 필요하므로 2 내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지요. 두 번째,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검찰 사건 번호를 말하고 법원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물어보면 고단, 고압, 고정 등으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알려줍니다. 다음에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 진행 상황, 상대 측 변호사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와 이름을 모르시면 진행 중인 법원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사건 번호로 진행 중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해도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을 예를 들어 주세요. 작성 방법 예시를 따라 작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법원 사건 신청인 피신청인 란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장 사본을 복사해 줄 때 피신청인 이름만 나오고 주소 등을 가리고 복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고 성명도 사건 번호로 진행 중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공소장 사본 끝부분에 기재된 편취금액 원금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으로 회복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더해서 편취금액에서 공제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금이 아니고 이자로만 돈을 받았다면 공제하지 않아도 되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이자나 지연이자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입니다. 공소 사실을 그대로 옮기되 반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존댓말 하였습니다로 바꿔 써야 되겠지요. 배상 신청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 아닙니다. 탄원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러나 별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유리함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장에게 배상 명령을 해줘야 했다는 결심 판단이 설 때까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출일자 신청인 서명날인 재판부 기준을 공소장 4번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고 싶어요. 피해금 회복 제6-5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제6-5편은 수사 절차 진행 중 형사 절차 진행 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에서 가족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6-5편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시 대응에 관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